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친서 외교에 나서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고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이제 훌륭한 친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력을 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용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남다른 용기. 네, 그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제안을 했길래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다른 용기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럼 예컨대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열기 위한 조건들을 아마 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전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뭐 우호적이고 파격적인 조건을 또 남다른 제시했다거나. 용기라고 칭할 만한 아주 좀 창의적인 해법이라든지 혹은 역제안을 좀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뭐 예.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그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재차 네.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뭐 저희가 예상 가능한 범위라는 게 있을까요?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이게 판이 어그러진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협상이 오고 가다 안 된 네. 부분.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역제안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예상하는 게 있으십니까? 서로 북미 간에 원하는 게 그리고 기본 출발선이 어딘지는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죠. 예. 미국은 북한한테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한테 제재 완화. 예.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체제 보장, 안전 보장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서로가 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치러야 할 값은 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북미 양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지금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양 정상이 어쨌든 빅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서로 좀 친서를 통해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얘기했던 그런 기본선, 영번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거, 플러스 그 선을 넘어가는 걸로 이제 좀 빅딜로 양 정상이 지금 좀 크게 좀 판을 좀 계속 좀 키워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은 드는데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좀 봐왔지만 기대치가 굉장히 계속 높이잖아요, 양 정상이. 그러다가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 또 그때 또 실망감에 쌓이게 예.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기를 보면 금요일에도 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북미 정상 간에 뭐 이런 얘기 하기 네, 전에 예. 시진핑 주석이 그날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인공이 사실 시진핑 주석인 것 같고 했는데 시기가 지금 친서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나오면서 갑자기 또 미국으로 미국으로 또 화제가 확 전환됐습니다. 네. 북한에 이런 뭐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걸까요? 뭐 전형적인 판 키우기와 이제 몸값 높이기 이제 전술이겠죠. 예. 계속 이제 판을 좀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북미 양자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종국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죠. 예. 우리가 뭐 양파 껍질 혹은 뭐 이렇게 동심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북미라고 하는 핵이 가장 안에 있고 예. 그 밖에 이제 남북미라고 하는 삼자. 작년까지는 남북미라고 하는 삼자로 이제 돌아갔었죠. 예. 근데 더 또 넓히면은 이제 남북미 중러 일까지 하는 뭐 육자까지 이제 크게 넓힐 수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이제 북미라고 하는 그 알갱이 핵을 예. 안에다 이제 숨겨놓은 상태에서 작년까지 했던 남북미라고 하는 껍질은 잠깐 조금 버려놓고 조금 더 판을 키워서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 끌어들였고 다시 또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좀 판을 좀 많이 키워놓은 상태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또 이제 친서를 오고 간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또 몸값을 또 넓히는 중국한테도 우리가 꼭 중국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전달하는 뭐 그런 뭐 정치적 효과도 좀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면 시진핑 주석이 왔다 갔고 트럼프 대통령 친서 보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언제 왔는지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친서가 언제 왔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공개했다 이렇게 저희가 일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간 게 한 6월 10일 전후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좀 온 것으로 6월 10일과 6월 20일, 10일 사이에 북미 양 정상이 지금 친서를 어느 시점에 주고 받은 것이죠. 예. 거기서 이제 공개한 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떠나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도 역시 살아 있고 예. 우리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역시 있다. 중국이 우리 뒷배가 돼주긴 하지만 우리가 또 중국한테만 또 의존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국제사회에 또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또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서라는 게 그냥 팩스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실제로 눈앞에 예, 예.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예. 뭐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서 주고받았을까? 분명히 뭐 뒤에서 지금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채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는 지금 채널이 열려 있고 그 뉴욕에 유엔 채널이 있죠. 뉴욕 네. 채널에서 뭐 외교 횡령을 통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뭐 파문점을 통해서 만약 주고받았다고 하는 뭔가 좀 흔적들이 좀 보일 텐데 뭐 우리한테 좀 알려져 있는 건 별로 없죠. 예. 물론 뭐 보도 통제를 한다면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알아도 얘기를 안 할 수 예,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뭐 가장 뭐 추측하기로는 지금 북미 간에 열려 있는 뉴욕 채널이 가장 좀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직접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알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예, 진짜.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 청와대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전에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 뭐 그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가는 얘기 나왔을 때도 네.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제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코리안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 대내적으로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이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은 잠깐 상반기에 좀 남북 대화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도 당사자로 모든 일에 지금 다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황 관리의 측면의 메시지가 중요한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지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시진핑 주석이 했던 여러 가지 말, 뭐 행동들 이번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이제 가기 전부터 이제 중국 외교부가 얘기했던 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정치적 해결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대화 협상을 형식적으로는 대화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경제적인 해결이나 실리적 해결이 아니라 예.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안전 보장에 관한 얘기죠. 그 내용 면에서 이제 그 안보 대 경제 교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보 대 안보 교환 패러다임으로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좀 세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둘러싸고 이제 주고받아야 할 것이 비핵화 대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비핵화 대 북한의 안보, 안전 체제 보장. 보장 뭐 이런 부분. 근데 안전 보장,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섞여 있습니다. 북한의 의중은 그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 제재 완화까지도 나서서 해줄 생각은 없어 보여요. 지금 예. 단계에서는. 노동신문에 6월 19일 날 시진핑 주석이 기고한 걸 보면은 예. 북중 간에 우리가 교류 협력을 이제 세부적인 분야로 제시한 게 국가 관리 경험을 공유하겠다라는 네. 거 하고 체육, 문화, 관광, 교육 그리고 지방 인민, 인민 삶의 질 뭐 이제 그런 내용들 원래 하던 거 아닌가요, 근데? 하던 거고 이게 다 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제 제재를 이제 완화하는데 이제 중국이 선봉장의 입장에 쓰겠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는 이제 작년에부터 해서 올해까지 5번 만날 동안 제재 완화에 대해서 유엔에서 내가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그 얘기가 사실은 가장 듣고 싶은 얘기일 겁니다. 안전보장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구사회주의 그 동맹국, 혈맹국 예. 입장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 뭐 근데 이제 그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를 내가 시작을 해볼게라고 예. 하는 얘기를 정말 듣고 싶었을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제 답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화웨이 그렇죠. 발로 네.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이 상황에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네, 미국의 맞습니다. 심기를 건들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굳이 뭐 제재 완화까지는 우리가 해줄 생각이 없다.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생각인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두 가지가 비슷하고 좀 중첩이 돼 있다고 보는데 예. 미국하고 이제 지금 전면적인 갈등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괜히 북한이라고 하는 부담을 스스로 이제 발목 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안 해주고 있을 때 또 오히려 북한을 좀 컨트롤하기가 좀 쉬운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 제재 완화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뭔가 좀 발언을 해줄 것처럼 예.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해줄 것처럼 안 해줄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또 중국이 쓸 수 있는 대북 카드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예. 이제 그거를 좀 잠재적으로 좀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근데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온 국제사회가 다 인정할 만한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중국 입장에서 좀 부담일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또 아주 괜찮은 협상 카드가 북한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점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이어받는 대로 해서 예. 보면은 이제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거, 진짜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건데 그 제재 완화의 선봉장에 중국이 쓰게 되면은 이거는 또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미신을 깎아먹는 일이 돼버리죠. 예.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본인이 그 이제 찬성표를 던진 거에 대해서 스스로 제재 완화의 뭐 뒷문을 막 열어준다든지 예. 아니면 북한의 과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를 먼저 해주자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좀 위상을 좀 깎아내리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카드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 부분에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핵이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 그 누구나 또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루고 싶어하는 전략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주변국들이 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또 영향력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게 전통적으로 중국이었죠. 예. 과거 옛날에 한 2000년대 후반부터 한 10여 년간은 이게 중국 외주론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예. 중국한테 좀 북한을 설득해봐라. 너네 육자회담 의장국 아니었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육자회담 의장국이라고 하는 걸 했던 그 기간 한 7, 8년 기간하고 예. 그 후에도 한 10여 년 가까이 미국과 한국과 주변국들은 중국한테 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뭐 북한은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 나갔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어쨌든 중국은 북중 혈맹 관계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전통적인 우호 관계 속에서 지분이 있다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 세계는 중국한테도 외주를 하고 역할론을 이제 기대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안전 보장 문제,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그 안보 불안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들,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국제사회가 그럼 좀 중국이 그와 동시에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뭐 북한에 좀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는 걸 좀 해달라고 하는 네. 걸 요구하는 그런 그 모양새가 되겠죠. 그럼 중국의 이제 외교적 입지 또 커지는 것이고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이제 전통적인 카드를 활용하기에 굉장히 이제 좋은 지렛대가 역시 또 북한이 되는 것이죠. 중국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수출을 예, 좀 많이 그 해주고. 안전보장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 종전선언 이제 그게 뭐 요즘 뭐 평화선언이라고 예. 부르는데 그 평화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 그 길에 이제 중국이 이제 앞장서 주는 것이 이제 북한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카드인 것이죠. 실제로 이제 2017년도부터 비핵화 문제를 놓고 중국이 얘기했던 쌍중단 쌍계병행이라고 하는 게 예. 지금 한반도에 사실은 안착이 되어 가고 있죠. 그 쌍중단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예. 그에 대해서 한미는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것. 이제 그게 상당 부분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또 좀 삐그덕거리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쌍계병행이라고 하는 것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2018년도에 사실 쌍계병행이라고 얘기들은 안 했지만 사실 그걸 했던 거죠. 그렇죠. 한쪽에 비핵화 회담을 하면서 동시에 또 평화협정이- 비핵화 회담의 내용들이 다 평화선언, 평화협정 내용들이 다 나왔으니까요. 이제 여기에 계속 이제 속도를 붙이는데 중국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육자회담 의장국이었다고 하는 그 전통적인 역할이 굉장히 좀 상징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여러 다자 협상 중에서 중국이 의장국으로 하고 있는 게 육자회담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 회의에서 중국이 의장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게 육자회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로 북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방법도 상황. 있죠. 예. 그게 뭐 제재 완화의 뒷문을 좀 활짝 열어주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6월 19일자 노동신문 그 기고에서 밝혔듯이 예. 체육, 문화, 관광, 뭐 교육 등등의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스며들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대량의 현금이 지금 뭐 이렇게 중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좀 숨통을 좀 트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인도적 지원 문제에 있어서 예. 뭐 작년에는 뭐 쌀 1,000톤도 이제 여름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뭐 쌀 1,000톤이 큰 건 아니지만 그 양이 또 만 톤, 10만 톤 같은 것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웃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 중국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제재 밖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또 딱히 국제사회가 딱 꼬집어서 중국을 비난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플레이어로 나서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분명히 조금 힘든 도전인 건 맞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뭐 평화선언, 종전선언에 대해서 3자 또는 4자라고 한다는 게 한 2, 3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예. 그 3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남북미, 4자로 하면 중국 끼워져서 남북미중이라고 예. 하지만 이건 이제 우리와 미국의 생각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북한과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또 한번 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북중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전협정의 당사자에 사실 그때 대한민국이 저희는 사인을 없으니까. 했나요? 예. 안 했잖아요. 그 법적으로 봤을 때 정전협정 당사자들끼리 할게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중재해줬으니까 것일까? 고마워 이렇게 나중에. 그렇죠. 예. 너희는 잠깐 좀 빠져줄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궁색한 변명이라고는 뭐냐면 작년 9.19 평양 공동선언의 예. 부속 군사 합의서로 남북 간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이미 했으니까 우리는 괜찮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래 법적으로 이제 서명을 했던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끼리 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궁색한 변명일 수도 있을 것인데 이제 이게 좀 현실이 되면은 사실은 진짜 조금 어려워지는 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아니 뭐 꼭 안 될 건 아니지만 예. 뭐 그렇게 해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고 사실상 뭐 남북 간의 관계가 잘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이제 소강 국면에 정치 국면에서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예. 했을 때 이제 우리 내부의 여론은 물론이고 또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도 그렇고 그렇죠. 좀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진위, 이게 북한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국의 진위가 과연 진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제 그게 G20에 가서 이제 그 중국 정상을 만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을 통해서 어쨌든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부분은 결코 이거는 확실하게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불만을 표시했던 게 중국 만나고 나면 바뀐다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오면은 예. 나랑 약속했던 거와 좀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게 좀 불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서를 계속 이제 주고받고 바로 답장도 좀 보내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그 남다른 용기라고 하는 표현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모종의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판도 많이 키우고 몸값도 좀 키우는 상태에서는 이제 예. 미국과 이제 정상회담을 한번 할 만한 때가 된 것 같다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좀 구체적인 좀 뭐 답신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가 사실 지금 약간은 조금 플레이에서 뒤로 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물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카드로 쓰고 싶어 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카드 이게 당사자니까 예. 뭐랄까요 이제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북미가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 여건을 만들 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꼭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대화판에 좀 남아 있도록 견인을 해야 되는데 한국만큼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없으니까요. 같은 민족의 이게 통일을 지향하는 이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한국만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좀 특별한 동맹이자 뭐랄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특별한 그 외주 업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생각한다면 외주 업체 혹은 워낙 특별한 뭐 경제적으로 하청업체. 개념 다 이해를 아마 하는 좀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솔직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우리도 당사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만 100% 보면은 이제 특별한 좀 이제 뭐 외주업체나 하청업체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이고 적당한 때 또 이제 돈도 좀 대신 좀 내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겠지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워싱턴 조야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판한 내용이 그거죠. 동맹의 가치를 다 이게 돈으로 좀 환산하려고 한다는 거. 동맹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미동맹 70년의 가치가 그렇게 뭐 누가 외주 주고 하청업체 주고 하는 돈으로 그런 환산할 관계가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닌데. 그걸 외주 주고 하청 주고 할 거였으면 왜 70년 전에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웠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관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좀 어른 역할을 하는 외교 참모들이 지금 다 물러났죠.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매티스 국방장관.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물러난 상황이라서 의사결정이 좀 어떤 식으로 럭비공처럼 튈지 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아마 우리 청와대 외교부 모를 게 아닐진데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 상황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잘 지내고 소통이 긴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늘 원론적인 얘기고 그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예. 안 되는데도 계속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제 추진해야 되는 게 좀 힘든 일이죠. 그러면서 또 남북 대화는 남북 대화대로 계속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G20 정상회의를 할 때 예. 지금 가면 뭐 중국, 뭐 캐나다, 인도네시아, 뭐 미국, 뭐 그쪽 러시아 정상들하고 지금 회담을 좀 한다고 하는 건데 예. 뭐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미중 3자 정상회담 약식으로라도 풀 어사이드 형식이라고 하죠. 예. 그냥 뭐 통역만 대동하고 잠깐 한 30분 잠깐 나와서 정도라도 옆에서 옆에서 30분 정도라도 만나서 이번에 북한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고 미국과 중국이 생각한 게 뭐고 한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고 과연 그러면 이제 그 평화선언, 종전선언으로 갈 때 그럼 사인 누가 할래? 중국은 우리가 필요할까요? 중국도 이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좀 할 겁니다. 예, 중국도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 만약에 굉장히 국력이 좀 약하고 예. 뭐 별 보잘것없는 나라였으면은 별 신경을 안 썼겠죠. 예. 하지만 이제 한국이 지금 그 과거 1950년도의 대한민국은 아니죠. 예. 다자 구도로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좀 풀려 나갈 때 이게 종국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도 좀 해주고 한반도 개발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지역을 만들어 나갈 때는 예. 저 부담을 어느 한 국가가 질 수 없는 문제죠. n분의 1을 할 때는 좀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이고 예. 한국한테는 조금 더 역할을 더 해달라고 주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한국 카드는 또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또 제꼈을 때 그때 또 파국이 오는 것이죠. 또 미국도 그 한국이 빠진 그 평화선언,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할 가능성은 좀 별로 없죠. 그럼 파격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특별히 미국한테는 없는 것이죠. 동맹국을 제껴가면서까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을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또다시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약간 밀리고 힘들어 보여도 예.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새로운 판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자신감과 기억을 좀 가지고 계속 미국과 중국하고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남북 대화의 문을 계속 좀 두들기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는 토요일 뭐 이때쯤이면은 네, 우리나라를 그렇죠. 찾게 될 텐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특별한 변수가 있어서 뭔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판을 키우고 몸을 키웠습니다. 예. 다자 쪽으로 몰고 가면서 일단 굉장히 판과 본인의 속의 성과는 다 이룬 그렇죠. 셈이네요. 몸값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한껏 이제 고양시켜 놓고 한미 정상이 논의한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북 대화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손해 지금 보는 건 아니니까.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 굉장히 특수한 변수가 우리는 알 수 없는 뭔가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문재인 굳이. 대통령을 만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전할 메시지가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진핑 주석한테 얘기도 했고 친서도 주고받고 했는데 굳이 문 대통령 통해서 또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을 두들겨야 할 뭔가 특별한 상황이 정말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이 짧은 기간 안에 남북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그럼 한 가지 의문은 보통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되어 있는 분위기가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김정은 위원장 설득에 달렸다라고 하는 건 뭔가 그래도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 유추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뭐 전반적인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에 이제 우리가 그걸 이게 떡 핀셋으로 찝어서 봐서 좀 그렇긴 한데 예. 전체 문맥으로 보면 만나야 한다, 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문맥에서 이제 다 나온 말씀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마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시점은 우리가 좀 전에 만나냐 후에 만나냐 궁금해서 좀 그러는 건데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또 카드가 또 다듬어질 건데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좀 꼭 열리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만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일본 가서 그러면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갈까요? 근데 워낙 그 두 나라가 지금 미중 갈등이 상황이 심하죠. 안 좋아서 이 북한 비핵화 얘기가 오고 가기 좀 힘들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미중 간의 자기네 문제가 가장 좀 급하겠죠. 예. 자기네 문제에서 뭘 이렇게 카드를 서로 나열해 놓고 이번엔 뭘 주고받을까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그게 좀 급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거를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서 미국은 또 이걸 역할을 해주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주고받을 텐데, 근데 좀 이게 비대칭으로 이제 주고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입장대로 우린 이게 안보 문제잖아요. 예. 안전보장 문제, 안보 문제로 지금 정치적인 문제 얘기를 되는데, 미국은 경제 문제. 그렇죠. 이거를 미국은 그럼 뭐 관세 깎아줄게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가버리면 이게 미중 간의 이게 북한 카드라고 하는 것이 서로 비대칭, 서로 다른 국면에, 서로 다른 평면에 있는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결과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장기판에 이제 졸과 같이 돼버리는 한반도에 남북한이 모두가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운명 때문에 이게 좀 씁쓸한 그게 면이 가장 없지 않아 좀 있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뭐 향후 궁극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 이제 돼봐야 알겠지만 예.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이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친서 주고받았습니다. 친서 주고받고 나면 항상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가 따라왔습니다. 네.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7, 8월 중에 대회전이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비건 대표도 이번 주에 이제 방안을 좀 하고요. 예. 거기서 만약에 판문점이든 평양이든 실무 협상들이 좀 재개가 된다면은 이번에는 그 비핵화 대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거에서 제재 완화 국면은 조금 좀 뒤로 가고 지금 논의의 축이 바뀐 안전보장 문제. 특히 뭐 평화 선언이나 뭐 북미 연락사무소 문제 등등 만약 그런 의제들이 주고받아진다면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에 좀 활용하기는 좀 하반기에 좀 활용하긴 좋아 보일 수 뭔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북한이 얼마만큼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 이제 둘 다 좀 면이 살아야 되잖아요. 북한은 좀 면이 살았어요. 중국 정상도 만나고 러시아 정상도 만나고 네. 해서 이 정도면 만날 수 있다. 안전보장이 문제로 이제 판가리를 조금 했고, 근데 다만 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만큼의 이제 안전보장에 대한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 같은 거 사인을 좀 해주기 위해서는 미국도 좀 면이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어느 선의 비핵화 조치를 가시적으로 좀 내놓을 것인가. 이제 그것들에 따라서 7, 8월에 대회전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더울 때 하면 또 기자들이 고생할 거라는 예상이 예, 되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